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뭘 해볼 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코드를 써보겠습니다. 얘는 클래스 섹션 1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당연히 섹션 1이라는 거에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div 컨테이너라고 쓰시고 로렘을 간단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썼던 컨테이너 방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너비는 1000픽셀, 그 다음에 마진은 0, 오토 이런 식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보더를 한 10픽셀, 솔리드, 골드라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박스가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섹션이라는 걸 사용하다 보면 섹션뿐만 아니라 모든 HTML 안에 이제 태그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요소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섹션 1의 테마 색상은 뭐 골드래요. 그러면 뭐 누군가 이 컬러도 마찬가지로 골드로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컬러는 그대로 뭐 블랙이라 합시다. 컬러는 뭐 블랙이고 근데 백그라운드 컬러가 뭐 누구가 뭐라 하냐면 이것도 골드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누군가 뭐라 하냐면 이거를 블루로 변경해달래요. 블루로 변경해서 했더니 이 백그라운드 컬러도 그거에 맞춰서 블루로 똑같이 변경해달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을 드렸죠. 어떤 코드가 굉장히 좋은 코드다? 특정 요소만 바꿔도 다른 요소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코드가 굉장히 좋은 코드고 유연한 코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요거를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이걸 하기 전에도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예전에 헤더 같은 것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클래스에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탑바라고 썼죠, 그죠? 그 다음에 div 컨테이너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 컨테이너 주고 그 다음에 탑바의 높이를 뭐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죠? 탑바가 아니라 이제 컨민 위드라는 걸 정의를 했었잖아요. 컨민 위드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민 위드를 여기다가 걸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 위드라는 거는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너비가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니드라는 거는 얘가 줄어들게 되면 얘가 너비가 적용되지 않으면 이 녀석이 삐져나가기 때문에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지금 우리가 알려준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다가는 높이가 그냥 있다고 그냥 가정 90픽셀 정도 있다 해보고 그 다음에 보더도 이런 식으로 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바의 다시긴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높이를 받아오려면 얘한테 hey 100%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더도 얘는 따로 주겠습니다. 한 5픽셀 솔리드 그린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얘가 지금 1000픽셀이고 얘가 1000픽셀이야지만 화면을 줄었을 때 지금 보여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건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여튼 얘에 맞게 우리가 그것도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컨미니드는 여기다 적용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이게 적용이 안 됐을 때는 삐져나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딱 유지가 되는 거죠. 보이죠? 화면이 줄어들어도 이 녀석이 삐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이게 없으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커뮤니티를 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자, 근데 그걸 떠나서 고객이 뭐라고 하냐면 헤더에 요 너비를 바꿔달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를 1200픽셀로 바꿔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미니도도 뭘로 바꿔줘야 돼요? 1200픽셀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매번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자, 그래서 어떤 걸 떠오르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걸 주겠다. 자,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사이트 위드라고 쓸게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자, 우리가 보통 뭐를 변수로 하냐면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자, 미지수 x가 10이라 했을 때 x 플러스 20 하면 요 계산된 결과가 뭐죠? 30이죠. 그죠? 그러니까 10 플러스 20이니까 3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사이트 위드라는 변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1200 픽셀이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변수가 정의가 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 위드라는 변수를 이 민위드한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1200 픽셀을 지우고 var 소가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민 위드한테 뭘 주겠다?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사이트 위드일지 몰라도 그냥 1200 픽셀이라고 쓴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변수예요, 변수. 그러니까 CSS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변수를 명시해가지고 내가 그 특정 요소가 바뀌어도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누군가 이 녀석의 너비를 바꿔달래요. 그러면 여기만 바꿔주면 그거 이 사이트 위드가 적용된 거는 다 바뀐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컨테이너에도 적용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요거를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누군가 전체 너비를 만약에 이제 탑바의 너비를 1100이 아니라 이 컨테이너 너비를 1100이 아니라 1500으로 변경해 800으로 변경돼. 그럼 여기만 깔끔하게 800으로 변경해주면 어때요? 딱 깔끔하게 바뀌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800이 적용되는 거고 여기도 깔끔하게 800이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CSS 변수를 적용하는 건데 자, 근데 이런 식으로만 하면 좀 이제 구분이 안 갈 수 있죠. 제가 비지 컬러라 해볼게요. 비지 컬러라는 거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말하는 건데 자, 제가 여기다가 레드라 해볼게요. 레드. 자, 그러면 이 사이트 커뮤니티의 색상도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사이트 컬러라 해볼까요? 사이트 커먼 컬러라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공통 컬러다. 사이트의 공통 컬러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BGC.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var 쓴 다음에 이렇게 쓰게 되면 백그라운드 컬러 커뮤니티한테 걸리죠? 보이죠? 자, 그러면 누군가 이것도 컨테이너한테도 걸어달래요. 그러면 컨테이너한테 걸어두면 이런 식으로 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지우게 되면 컨테이너한테도 이게 적용이 된다. 자, 그러면 변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변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붙여줘야 돼요. 자, 변수 CSS 변수 특징. 자, 첫 번째 변수는 선언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변수 선언 방식. 변수는 이런 식으로 요거를 붙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A.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A라는 변수를 선언. A라는 변수 선언. 근데 선언만 쓰면 안 되고 변수를 선언하고 해당 변수에게 값을 넣어야 한다. 자, 지금 내가 사이트 위드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 값을 넣어준 거잖아요. 얘도 지금 레드라는 값이 들어간 거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여기다가 여기 800픽셀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금 레드라 만들었기 때문에 레드라 쓴 건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바깥쪽에다가 제가 섹션이라 써볼게요. 이 섹션도 그냥 로렘이라 쓰겠습니다. 로렘 섹션. 그 다음에 얘는 높이는 한 50픽셀을 하고, 그 다음에 너비는 한 1000픽셀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보더도 마찬가지로 한 5픽셀 솔리드 블루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보던데, 이 녀석이 이제 섹션인데,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즉 커뮤니티라는 거는 현재 헤더죠. 헤더한테 걸려있는 변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헤더한테 걸려있는 이 변수를 이 섹션한테 쓰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너비를 쓴 다음에 너비가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 여기다가 var 한 다음에 사이트 위드라고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쓴다고 적용될까요? 적용 안 돼요. 지금 보이시나요? 풀렸잖아요. 풀렸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오죠. 자, 왜 그러냐면 CSS 변수의 특징은 뭐냐면 부모에 적용된 변수는 해당 부모의 후손들만 접근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해서 사용한다 보면 후손들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식도 사용 가능하고 그의 자손들, 자손이랄까요? 그러니까 자손들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섹션과 헤더는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죠? 헤더와 섹션은 형제관계지 이 섹션을 우리가 자손이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헤더의 자식으로 들어있는, 자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여기다가 뭐 A를 쓰던 뭐 그다음 B 뭐 이런 식으로
뭐 내부를 쓰던 이런 녀석들까지 그 변수가 적용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이거 당연히 이 변수는 후손들만 가능하지 부모의 자손들만 사용하지. 그러니까 부모의 후손, 그러니까 부모의 조상한테 사용도 불가능해요. 부모의 조상이라면 뭐예요? 뭐 헤더의 조상이 뭐예요? 바디가 있고 ASML 있잖아요. 그거에 적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통적으로 이 변수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다가 콜론한 다음에 루트라고 쓰시면 이 루트 안에 적용되어 있는 요 녀석들은 다른 모든 녀석들한테 접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이트 위드가 어디에도 적용된 거예요? 지금 여기 섹션한테 적용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네 번째 특징 루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 해서 루트 안에 정의된 변수는 모든 곳에 접근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보면 개발자 도구 열었을 때 실제로 루트로 되어가지고 변수명이 선언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변수는 뭐다? 선언되어야 되면 사용 가능하고 변수는 이런 식으로 선언합니다. 앞에 이제 하나, 둘 이렇게.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해당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에 적용된 변수는 해당 부모의 자손들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루트라고 선언하고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의된 루트 안에 정의된 변수는 모든 것에 접근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CSS 변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거고, 이 변수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좀 더 간결하기보다는 좀 더 코드의 유지보수, 재사용성을 좀 더 활발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제일 이제 중요한 사항이죠. 부모에 적용된 변수. 부모에 적용된 거라는 거는 아까 이 사이트 위드가 만약에 여기에 적용되어 있다? 그러면 헤더의 자손, 후손들만 사용 가능하지 섹션한테 사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이트 위드를 루트한테 적용하면 그 루트 안에 있는 이 변수는 모든 곳에 접근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